엄마, 추석 선물로 로봇 청소기 어때요? 그런 걸 사와. 몸만. 선물을 가져왔으려나? 엄마, 진짜 나만 왔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로봇 청소기는 진짜 찐으로 삶의 질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던 로보락의 S6를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신제품 소식을 듣고 무조건 후속작을 사려고 대기를 탔었지만 재고가 자꾸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로봇 청소기 브랜드로는 1위고 점유율이 4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광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바로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보락 S7 플러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보락 S7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보락 S7과 오토 MT 도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유독 올해 들어 로봇 청소기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기존 로봇 청소기에 있는 청소하기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먼지를 비워주는 독까지 같이 나와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구입하려고 했었고요. 솔직히 S7 본품을 봤을 때 외관만 보자면 그나마 이것저것 디테일이 좀 추가되고 LED를 통해 현재 상태 알림 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또 S6 맥스와 비교하자면 걔는 앞쪽에 카메라 2개가 있기 때문에 사물 감지라든지 CCTV 대용으로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러한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니 세세한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머지 센서는 동일하지만 카펫 인식 센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끌어오는 브러쉬에서 후비끝까지의 길이가 더 짧아졌고, 아마 로봇 청소기 의 특성상 몸체가 둥글기 때문에 모서리나 끝에 있는 사각지대의 먼지를 더 확실히 끌어오기 위해서 변경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메인 브러쉬도 달라졌습니다. 얘는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형태를 보면 기존에는 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실리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발이 엉키는 현상을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 메인 브러쉬에서는 모발이 엉키진 않았고 다만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여기 모발이 끝쪽으로 오는 거는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모발이 엉키는 현상을 많이 줄였긴 한데 막 완전히 100% 개선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브러쉬가 모두 실리콘으로 변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용이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먼지통도 달라졌습니다. 위치는 기존에 있는 것과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에 먼지통이 있는데 여기도 보이다시피 먼지통의 형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S6와 비교해서는 조금 이제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S7이 약 10mm 정도 더 커졌더라고요. 먼지 필터는 위쪽에 기존에 없었던 커버가 생겼고, 얘를 빼서 청소하고 다시 넣는 형태. 그리고 오토 MT 도크를 사용할 때 이 구멍으로 강하게 이제 바람을 넣는 그러한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물걸레 청소 기능입니다. 사실 로봇 청소기가 그동안 물걸레 청소는 무게를 이용한 중력으로 이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닥에 물을 묻혀주는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얘는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대폭 개선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S6와 비교했을 때 여기 S6 맥스처럼 이제 전용 이제 물통이 새롭게 생겼고, 물걸레 마운트를 보면 형상이 기존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원래 여기 물걸레를 끼우고 여기에 부착만 했다면 이제는 중앙에 이렇게 좌우 상하로 모두 움직여요. 게다가 물걸레 자체도 융이 더 들어가서인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이 물걸레 키트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대박이었습니다. 만약 키트를 끼워놓고 진공 청소만 할 때는 물걸레 키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를 아예 하지 않고 진공 청소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걸레 키트도 보면 여기서 좌우 상하로 조금씩 움직이고, 여기에 이제 키트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싹 들어가고 이제 물을 여기서 뿌리면서 음파 진동으로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거예요. 실제로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자면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소음 모드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물걸레 청소할 때는 키트가 내려오게 되고, 물걸레 청소를 안 할 때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의외로 꽤 성능이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만큼은 아니지만 꽤 유의미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휴일에 방바닥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잔 부스러기들이나 이제 좀 액체들이 묻잖아요. 그때도 이걸로 돌리면 싹 지워지더라고요. 엄청 큰 게 아닌 이상. 실제로 케찹이나 장시간 동안 마른 손으로도 아주 강하게 문질러야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지만, 기존에 지우지 못했던 커피 자국과 같은 액체는 S6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잘 지워질 만큼 개선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물걸레 청소 기능이 더 좋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더 물걸레 청소를 더 자주 하는 느낌? 집에 들어왔을 때 바닥의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요. 여기서 일반 물걸레 청소 모드가 있고 심층 물걸레 청소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공 청소를 할 때랑 물걸레 청소를 할 때랑 앱에 표시되는 영역이나 맵의 그림이 모두 달랐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심층 물걸레 청소를 하면 진공 청소는 하지 않고 물걸레만 청소를 하게 되는데 훨씬 더 꼼꼼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청소를 하는 모드였습니다. 특히 카펫을 쓰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은 게 카펫은 기존에 인식은 하긴 했지만 물걸레 키트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물을 적시면서 카펫을 지나갔거든요. 비록 아직까지 로봇 청소기의 특성상 카펫 끝쪽은 조금 촉촉하게 졌지만 3mm 정도의 단목 카펫이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물을 적시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장보가 되진 않아요. 배터리는 S6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제가 확장 25편 기준으로 청소했을 때 진공 청소 모드를 최대 출력으로 했을 때 대략 한 40분 정도 청소를 했고 남은 배터리 용량은 64%였습니다. 그리고 심층 물걸레 청소를 강함으로 했을 때는 약 65분간 청소를 했고 남은 배터리 용량은 71%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서는 배터리 타임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을 거예요. 만약 조금 큰 집이라면 물걸레 청소를 강함으로 썼을 때 물통의 용량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25평에 강함으로 썼을 때 물통 용량이 다 하고 나면 얘가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일 12시에 기본 이제 진공 청소만 먼저 돌리고 충전 시간을 기다려서 한 4시나 5시쯤에 물걸레 청소를 돌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루에 2번씩 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죠. 왜냐하면 물걸레 키트를 끼우면 무조건 물걸레가 따라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청소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오토 MT 도크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로보락 S7을 사고 싶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가격은 매우 비싼 게 단점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저는 로보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사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송을 받고 처음에 느낀 점이 뭐냐?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예요. 기존의 충전기는 꽤 많이 아담했는데 얘는 이제 우람하기 때문에 꽤 신경 쓰이기도 하고 기존에는 아담하게 소파 밑이나 침대 밑이나 여러가지 책상 밑에 쉽게 숨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날 좀 봐주세요 하면서 전혀 숨길 수 없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 기본적으로 앱에서 수동으로 청소기를 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가 끝나고 난 후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왜 이래? 나 공격하는 줄 알았네. 네, 충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볼볼볼볼 하면서 올라가는데 충전 중입니다. 먼지통을 비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먼지를 비우게 되는 방식이죠. 여기 안에 있는 먼지통에는 큰 이물질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토 MT 도크에 있는 곳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게 되는 방식이죠. 요것을 버리는 거는 마치 이제 무슨 청소기에 먼지통을 비우는 것처럼 여기 밑을 열고 그냥 싹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셨다시피 사이클론 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통을 비울 때는 소음이 진짜 거의 미친듯이 커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야밤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의 소음이죠. 그냥 이제 다이슨 무선 청소기의 파워를 최대로 계속 돌리는 느낌이랄까? 소음이 엄청 큰 대신 성능에 있어서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먼지통을 보면 안에 있는 먼지들은 거의 90에서 95% 이상은 모두 걸러지는 형태이고 그나마 이제 얘를 필터를 열어보면 얘가 헤파 필터 E11 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인 것을 제외한다면 먼지통에 있는 것은 대부분 빨아들여지더라고요. 게다가 브러쉬에 붙은 머리카락은 좀 잘 안 빨려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되게 이제 신기하게 잘 빨려 들어갔고 좋았던 건 이렇게 청소를 할 때 외부로 먼지가 이제 유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또 내부 필터가 있거든요. 얘는 세척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헤파 필터 H13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지를 빨아들일 때도 외부로 먼지 유출은 없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이 먼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두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저처럼 여기에 먼지를 모아뒀다가 그냥 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일회용 더스팩을 넣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보니까 예전에 진공 유선 청소기가 다시 되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사실 그거 일회용 비용이 조금 아깝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이렇게 쓰고 물 세척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한 성능, 기존과 달리 자주 먼지통을 세척 안 해줘도 된다는 귀찮음 해결이 좋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크기가 훨씬 더 줄었으면 더 만족감이 높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 로보락 S7에 대한 만족감이 더 좋았던 이유는 솔직히 진공 청소야 기존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기대 안 한 물걸레 청소가 꽤 성능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만큼은 아니에요. 기존 자국 지우기 애매했던 물걸레 청소를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제 조금 의미가 있을 정도로 성능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청소기가 질인 것처럼 사각지대 청소 능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대신 여기 바퀴에 대한 간섭이 생겨서 여기서 오는 마찰음이 좀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고무장갑을 이렇게 만지는 그 소리랄까? 오토 MT 도크는 단 몇 초만 가동되지만 진짜 시끄러워서 애기가 있는 집이라면 좀 많이 신경 쓰이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닥이 미끄러운 러그나 요즘 규조토 발매트가 조금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는 얘가 힘이 너무 강해갖고 못 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그 로보락의 가성비만큼은 아니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만족도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걸레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 이 진공 청소와 물걸레를 한 기기로 끝내고 싶다면 얘를 추천드릴 수 있고, 만약 물걸레 청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가성비 라인업인 뭐 S6나 S5 시리즈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토 MT 도크는 여유가 있다면 편리하고 괜찮긴 한데 어차피 로봇 청소기 한 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서 이제 무선 청소기를 한 개 조합하는 조합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괜찮은 로봇 청소기 한 대, 가성비 무선 청소기 한 대 이러한 조합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로보락 S7 한 가지만 기억에 남으라고 한다면 물걸레 청소 기능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랑 생각보다는 꽤 잘 지워진다는 점, 그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로보락이 좀 가성비가 좋아서 썼는데 솔직히 요즘 로보락은 성능 끝판왕이긴 하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유명해지고 잘 팔려서인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더 증가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제가 오래 써보니까 어차피 얘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좀 가성비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필터와 브러쉬 그리고 걸레를 한 개씩 더 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유라면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필터 같은 걸 한번 물 청소하면 그걸 마를 때까지 한 2-3일은 더 못 쓰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집에서 로봇 청소기 하나쯤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부모님들은 사용하기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진짜 이것은 이제 부모님 선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 청소기 처음 쓸 때 꿀팁, 처음에 써보면 이 전선 같은 게 계속 걸려갖고 요거를 처리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 보면 이런 투명 양면 테이프 싸게 파는데 요거를 투명하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요거는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을 붙여서 정리를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거는 여기까지 올리면 좋긴 한데 저는 요 벽지가 손상될까봐 그냥 여기 이제 바닥에 붙여서 떨어질 때마다 그냥 그때마다 이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투명이라 갖고 얘 깔끔하게 잘 정리하면 되게 좋아요.